근데 나경원 의원이 네네.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최근에 공격을 했잖아요. 네네. 그 공격이 사실 그 경선 전략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.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글쎄 뭐 전략이겠죠. 그렇게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야 예컨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다. 그 다음에 한동훈은 이기겠다 내가. 누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서도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빅4 안에 들으려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그 때리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그 도움이 될 것이다.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거는 저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. 그 생각이 드는 게요. 지금 예컨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붙었을 때 그 경선에서는 네거티브 그 전략을 취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기려면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게 그 이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기려고 하려면 뭐 네거티브도 쓸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후보가 되면은 무조건 되는 그러한 선거였잖아요. 그때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 나왔을 때 뭐 박근혜가 나와도 이기고 이명박이 나와도 이기고 그러한 그 케이스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. 그렇죠.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8명 후보들이 거기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큰 빅텐트까지 쳐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도 이재명 전 대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그것조차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나경원 의원이 내가 대선 후보까지만이 내 목표다.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무조건 여권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정권 재창출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나경원 의원이 예컨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느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다음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도 뭐 통진당 이야기했다라 그러는데 통진당 그 비유 자체도 저는 별로 이렇게 맞는 비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그 지금 그 풀도 작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과연 이재명 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본선 상대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인가 저는 오히려 좀 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그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거든요. 네네. 자, 사실은 어떤 후보든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가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진행자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는 없는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. 네, 그렇네요. 우리의 네.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것 그런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정희 당시 후보죠. 박근혜 후보와 사진을 캡처해서 기득권 연명 말고 국민 승리합시다. 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조한 셈이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. 네네.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경선용인 것 같은데 네네. 이렇게 하는 거 뭐 선거에서 뭐 어떤 전략을 뭐 세우든 간에 뭐 본인의 판단입니다만 이게 지금 경선에서 경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. 이게 큰 선거를 앞두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. 지금 그 유권자들 저 포함해가지고 뭘 기대하는가. 지금 특히 야당은 뭐 그렇다고 치고 여당의 대권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요. 권력 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된 그러한 정당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이게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
이런 그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 겪었는데 그렇죠. 그런데 그 당의 그 대권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분이 내가 꼭 대통령 될 거야,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 이러면 찍어주겠습니까?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저는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그 우리 그 대통령 국민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참담합니다. 그러면서 권력 의지보다는 내가 어쨌든 그 보수를 그 다음에 그 여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백의종군하겠다. 그런데 그냥 여기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낫다라고 하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선택해 주시고 어쨌든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나는 그 정권 재창출과 보수를 갖다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아, 저 사람이 그래도 그냥 괜찮구나. 그러면서 마음이 갈 텐데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너는 뭐 잘했냐.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은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찍어줄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?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고 그냥 놀러 갈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?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. 그게 제일 걱정이죠. 왜 그러냐면 투표 포기할까봐. 6월 3일이 화요일이라고요. 네. 그럼 월요일만 놀면 목금토일 노를 수 있어요. 맞아요. 금토일월. 금토일월. 그 다음에 6월 6일은 또 뭡니까? 그날은 이제 금요일인데 현충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휴가 며칠만 내면 쫙 아유 왜 꼴도 보기 싫은데 그냥 놀러 나가자. 이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지금 보수가 지고 무난하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.